타일러는 놀이공원을 운영해요. 그는 2세 광대들과 면접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만이 위험하지 않아요. 타일러가 적임자를 고용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광대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유령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광대는 두 번째 광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그러므로 타일러는 두 번째 광대를 고용해야 돼요. 피터와 홀리가 놀이공원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터널을 타기로 했죠. 어느 순간 터널안이 꽤 어두워져요. 놀이기구를 탄 후에 피터는 자기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돼요. 타일러가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 백조보트에 있던 3명의 손님들을 신문했어요. 벨라는 말했어요. 미안해요. 전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팀은 말도 안 돼. 내 지갑도 없어졌어요. 했죠. 그리고 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가 제 가방을 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밀어냈어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홀리예요. 그녀의 가방을 보세요. 안에 지갑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하나 더 있네요. 타일러는 이상한 배달된 물건을 수령했어요. 도로는 있지만 인도는 없어요. 도시는 있지만 건물은 없어요. 숲은 있지만 나무는 없어요. 또 강은 있지만 물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게 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지도예요. 공원에는 3개의 빵집이 있어요. 웬디에겐 정확히 10만 원이 있고 컵케이크 100개를 사야 해요. 이 돈을 전부 써야 합니다. 또 각 빵집에서 적어도 컵케이크 하나는 사야 하고요. 첫 번째 가게는 컵케이크 하나를 50원에 팔고 두 번째 가게는 1000원에 팔고 세 번째 가게는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웬디는 각각의 빵집에서 몇 개의 컵케이크를 사야 할까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 웬디는 첫 번째 가게에서 컵케이크 80개를, 두 번째 가게에서 1개를, 세 번째 가게에서 19개를 사야 해요. 브라이언은 관람차를 타기로 했어요. 올라가던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그의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던졌어요. 관람이 끝난 후 그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조이는 말했어요. 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요. 무설탕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피터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전 높은 곳이 무서워 타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프레드는 미안해요. 영상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피터요. 고소공포증이 심하다면 왜 관람차를 타죠? 브라이언은 공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갑자기 뒤에 누가 다가와 핸드폰을 잡아채요. 도둑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브라이언은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도둑은 카페에 뛰어들어 손님들 사이로 숨어요. 브라이언이 범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 여자요. 메뉴판에 브라이언의 지갑을 숨기고 있어요. 타일러는 힘든 하루 근무를 마치고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여성을 밀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타일러는 그녀가 차에 치이는 걸 막은 거예요. 타일러는 계속 걸어가다가 한 무리의 오리들이 길을 건너는 걸 봐요. 오리의 정확한 수를 셀 수 있나요? (16) 마리요. 타일러는 여자친구 메리가 판매원으로 일하는 보석 가게에 들어가요. 안타깝게도 메리가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걸 발견해요. 타일러는 바로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들은 메리가 중독된 걸 알아냅니다.
타일러는 목격자 3명을 신문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전 창고에서 보석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은 전 밖에서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했죠. 그리고 사장님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사업회의를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메리를 중독시켰는지 타일러 좀 도와주시겠어요? 메리가 벽에 남긴 힌트를 보세요. 말 그대로 사장님이 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 메리가 나와서 타일러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해요. 타일러의 집에 비슷한 상자 3개를 가져가요. 2박스에 맛있는 치즈케이크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남은 상자에는 게사료가 들어있어요. 상자를 섞어봅시다. 이제 장난이 쳐져 있는 상자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거요. 타일러는 조수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아요. 누군가 그의 공원에 있는 비건 레스토랑에 심한 낙서를 했어요. 타일러는 3명의 직원을 신문해요. 청소부는 전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 밖 뒷뜰로 갔어요. 돌아왔을 땐 이미 낙서가 되어 있었죠 라고 말했어요. 웨이트리스는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갑자기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페인트통을 떨어뜨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어요. 요리사가 말하길 전 주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닭날개를 튀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건 눈치채지 못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요리사요. 채식주의자 식당이에요. 왜 닭날개를 튀기고 있었을까요? 들킨 후 요리사는 타일러를 밀치고 식당에서 탈출해요. 타일러가 그를 따라가요. 요리사는 카니발 텐트 안에 숨어요. 그는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의상을 입어요. 타일러가 그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네요.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신발이 젖었어요. 타일러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4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 곰인형은 귀가 3개예요. 7월 34일은 없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박스 안에 분홍색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악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네요. 놀이공원에는 젤다, 살마, 프레야 이렇게 3명의 점쟁이가 일하고 있어요. 그중 1명은 사기꾼이에요. 누구인지 정해보시겠어요? 살마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운명을 점칠 때 누군가가 그녀를 돕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날 밤 늦게 타일러는 젤다가 그녀의 직장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걸 발견해요. 그녀의 손에 이상한 쪽지가 있어요. 타일러는 의사와 경찰을 불러요. 그날 밤 젤다의 고객은 알렉스, 릭, 엠마, 로즈, 조이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누가 유죄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로즈요. 이 쪽지에 숨은 힌트가 있어요. Q 플러스 1은 R, N 플러스 1은 O, R 플러스 1은 S, D 플러스 1은 E예요. 타일러는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메리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두어 시간 동안 나와 있었죠. 돌아왔을 때 누가 도둑질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떡해요? 이 물건 6개가 없어졌어요. 타일러는 공연 전에 광대들의 화장을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걸 찾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이요. 눈썹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이 집들은 어때요? 다른 걸 찾을 수 있나요?
이거요. 타일러는 4개의 새 텐트를 수령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중 하나는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어느 건지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텐트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타일러는 귀신 터널을 개선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간단한 팀 편성을 위해 유령과 괴물을 연기하는 모든 배우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타일러의 직원들 중에는 진짜 괴물과 유령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사람치고는 너무 투명해요. 유령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커다란 발톱이 운동화를 뚫고 나왔으니 아마 늑대 인간일 거예요. 타일러는 메리에게 귀여운 곰인형을 따서 선물해요. 그런데 잠시 주위를 딴 데로 돌렸다가 장난감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주변을 둘러보고 3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누가 도둑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비슷한 곰인형을 들고 있지만 다른 리본을 달고 있어요. 이 남자는 상자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들고 다니기엔 힘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무거운 걸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남자의 기타는 가방 밖에 있어요. 즉 곰돌이 인형을 기타 케이스 안에 숨길 수 있다는 거죠. 타일러는 놀이공원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요. 모든 손님들은 무료 음식과 음료를 대접받아요. 파티 중간에 모든 손님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바로 잠들기 시작해요. 다음날 의사들이 파티의 모든 음식과 음료를 검사해요.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하게 괜찮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이 풍선들이 수면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파티 중간에 터져서 손님들을 잠들게 했던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스테이시를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바닷속 왕국에서 스테이시는 용왕을 만났어요. 그는 3명의 인어들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왕은 스테이시에게 진주 목걸이를 그의 아내에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아내가 최근에 그것을 잃어버렸고 스테이시는 그 목걸이를 해안에서 찾았어요. 어느 인어가 용왕이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세 번째 인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유일한 인어예요. 초콜릿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이슨은 프레디에게 장난을 치기로 하고 달걀에 초콜릿을 입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싸서 쟁반에 있는 진짜 초콜릿 달걀 사이에 넣었습니다. 제이슨이 초콜릿 달걀들을 가져왔을 때 프레디는 즉시 가짜 달걀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초콜릿 달걀은 속이 비어있어서 제이슨이 걸을 때 쟁반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더 무거워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타르시를 보세요. 이상한 점을 찾으세요. 이 털이 많고 발톱이 있는 발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벨라는 미용실에 가기로 했어요. 매니저는 벨라에게 20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벨라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자른 것을 발견했어요. 벨라는 화가 나서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마야는 다른 손님 때문에 바빴다고 했어요. 로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했어요. 릭은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셀리가 말했습니다. 날 뭘로 보는 거예요? 난 머리를 안 훔쳐요. 말도 안 돼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마야와 셀리 둘 다 옷에 머리카락이 붙어있지만 그렇다고 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릭의 도시락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릭이 점심시간 동안 다른 일로 바빴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우 수상해요. 벨라의 이브닝 드레스는 매우 길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연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관리자 프레드는 벨라가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풀면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목은 있지만 머리가 없고 두 팔은 있지만 손은 없어요. 학교에도 회사에도 같이 다닙니다. 난 누굴까요?
정답은 셔츠입니다. 휴식 시간 동안 벨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함께 저녁을 즐겼어요. 갑자기 한 노점상이 벨라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20에 사라고 했어요. 벨라는 목걸이를 사고 목에 걸었어요. 곧 3명의 손님이 벨라에게 와서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팸이 말했어요. 이럴 수가. 이 목걸이는 우리 가문의 전에 내려온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서 잃어버렸어요. 다이애나는 제 목걸이와 매우 비슷해요. 오늘 내가 사람들 사이를 걸어갈 때 누군가가 그걸 훔쳤어요. 어쨌든 내 보석 컬렉션은 보험에 들어있어요. 쉴라가 말하길 6층 뷔페를 방문한 후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벨라가 목걸이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걸이는 다이애나의 것입니다. 공연장은 6층이 없어요. 뱀과 노점상은 팔에 비슷한 문신을 하고 있어요. 둘은 함께 일하는 사기꾼임이 틀림없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레티샤는 벨라를 애프터 파티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벨라는 타일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주장했고 벨라에게 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증명하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벨라는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진 속의 나무를 보세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한편 타일러의 머리는 왼쪽으로 휘날리고 있어요. 사진을 포토샵했어요. 다음날 아침 벨라는 식료품을 사러 갔습니다. 현금이 많지 않아서 치즈와 빵 2가지만 샀고 총 1.1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치즈는 빵보다 $1더 비싸요. 빵은 얼마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빵의 가격이 10센트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빵의 가격이 10센트이고 치즈의 가격이 빵의 가격보다 $1 높다면 치즈 가격은 1.10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총 금액은 $1 20센트가 되죠. 정답은 빵은 5센트이고 치즈는 1.05달러예요. 그러면 총 $1 10센트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프레드는 제이슨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를 겁주기 위해 유령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유령들이 방에 나타났어요. 이 유령 중 누가 프레디인지 알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남자요. 전혀 투명하지 않은 유일한 유령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은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파티를 열었어요. 전 직원이 노래방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부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래를 잘 불렀고 선물과 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수 중 2명인 낸시와 베츠만이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둘은 결승전을 남기고 서로 대결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갑자기 베츠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독살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접시들을 확인했고 독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베스의 꽃에 독을 묻혔어요. 다음날 프레드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소리쳤어요. 잠깐, 누가 초콜릿 공장에 고양이를 데려왔지? 동물은 출입 금지야. 고양이가 보이나요? 여기 있어요. 고양이는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어요. 프레디가 따라갔어요. 고양이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지 못했어요. 고양이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에 숨었습니다. 프레디가 고양이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불쌍한 고양이는 여기 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았고 목걸이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연락처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 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프레디는 고양이를 데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섬뜩한 성이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암호가 필요합니다. 프레디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암호를 푸는 걸 도와주세요.
암호는 레인보우입니다. 무서운 노인이 성 안에서 프레드를 맞이했습니다. 프레드는 그가 고양이를 다시 데려온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사악하게 웃기 시작했고 모든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내가 주는 3가지 일에 성공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영원히 내 성에 살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는 이 많은 채소 중에서 안경을 찾는 거야. 프레드를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노인이 준 다음 임무는 올바른 순서로 섞어 물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프레드에게 이 요리법을 주었어요. 프레드를 도와주세요. 일단 카레를 넣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물약을 녹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물약이 갈색으로 보이도록 토마토를 넣으세요. 나머지 채소는 필요하지 않아요. 3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겁니다. 보이나요? 소파 안에 반쯤 숨겨져 있어요. 샘은 산속을 걷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서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보냈어요. 저녁에 그는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소녀는 동의했지만 이름을 맞추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했어요. 샘은 속상했어요. 하지만 운 좋게도 소녀도 그를 좋아했어요. 그녀는 종이에 무언가를 썼어요. 힌트였죠.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숫자는 무시하고 글자만 보세요. 소녀의 이름은 레지나예요. 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오두막집을 빌렸습니다. 그는 레지나를 초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샘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그의 집에 머물도록 레지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짜 신사처럼 안고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레지나는 배가 고팠고 샘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샘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집을 털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레지나는 잠을 자고 있었고 도둑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샘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 여자친구가 도둑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깁스를 보세요.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왼쪽에 있어요. 경찰이 레지나를 체포했어요. 또한 3명의 수상한 남자들을 찾았죠. 제이크는 개와 근처를 걷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빌은 블로그를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프레드는 항상 그 해변에서 서핑을 한다고 말했어요. 누가 레지나의 공범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제이크예요. 발을 보세요. 레지나의 이름이 새겨진 문신을 하고 있어요. 줄리는 뉴욕의 프라다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상점의 모든 물건은 비쌌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신용카드로 지불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백, 지갑, 드레스를 사려는 고객이 있었어요. 모든 것의 가격은 3,990달러였습니다. 그 여자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줄리는 그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여자가 사용하려고 한 지폐에 주의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2,0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한 죄수가 시카고에서 탈출하여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죄수를 찾아 체포하기 위해 경찰관이 공항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관은 죄수와 닮은 3사람을 발견했어요. 승객들을 보세요. 누구를 체포해야 할까요? 죄수는 이 사람일 거예요. 그는 짐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도망치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작은 마을에서 대규모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쇼핑몰에 있는 보석상을 털었어요. 오후 6시 3분, 쇼핑몰 전체의 불이 8분 동안 꺼졌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가장 비싼 보석들이 선반에서 사라졌어요. 경찰은 3명의 주요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잭은 정전이 됐을 때 전자제품 가게에서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웠어요. 프레드는 난 그 쇼핑몰에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불이 꺼진 줄도 몰랐어요. 주요 용의자는 누구죠? 스테이시예요. 불이 꺼진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정전이 됐어요. 그걸 알아차렸어야 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항상 고양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반려동물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에서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집으로 데려왔지만 비밀로 했어요. 에바는 2주 동안 성공적으로 고양이를 숨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에바가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엄마가 물었어요. 너 방에 고양이를 숨겨놨니?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바는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다리에 긁힌 자국이 있고 이 상처들이 비밀을 들통나게 했죠. 할로윈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괴물들이 작은 마을로 몰려들어 시민들과 섞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그중 일부는 사람인 척하며 머물렀어요. 마을의 형사가 남은 괴물들을 잡아야 해요. 그는 흡혈귀를 추적해왔고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밤에만 나옵니다. 그중 누가 흡혈귀일까요? 이 남자는 창백하지만 꼭 흡혈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은체인을 차고 있으므로 흡혈귀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에요. 네드는 클럽에서 일하는데 그의 일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21세 미만의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신분증을 보고 누가 클럽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좋아요. 첫 번째 손님입니다. 이 남자는 어때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사진 속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의 신분증이 아니에요. 좋아요. 다음 사람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뭔가 수상한 점이 보이나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들여보내요. 자, 다음 사람이에요.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들여보낼까요, 말까요? 라스베가스가 W자로 쓰여 있어요. 공식 문서에서 있을 수 없는 오타예요. 이 아이디는 가짜예요. 다음 손님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요? 들여보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들여보내도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때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괜찮아 보여요. 통과. 자, 마지막 손님입니다. 들여보낼까요? 보세요. 사진 속의 여자는 갈색 오른쪽 눈과 초록색 왼쪽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는 갈색 왼쪽 눈과 초록색 오른쪽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 수상해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아멜리아는 엄청난 현대미술 애호가이고 동생들을 새로운 전시회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입장권은 1명에 18달러, 2명에 30달러, 3명에 45달러예요. 만약 최대한 적은 돈을 지불하려면 두 동생을 한꺼번에 초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각 따로 가야 할까요?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더 싸요. 45달러가 들 거예요. 만약 아멜리아가 각각 따로 간다면 30달러를 2번 지불해야 하고 그러면 총 6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앨러리는 단 걸 좋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사탕을 사러 갑니다. 오늘은 초콜릿바, 젤리빈, 그리고 젤리곰을 샀어요. 2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초콜릿바고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젤리빈,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젤리곰이에요. 각 종류의 사탕을 몇 개씩 샀나요?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초콜릿바라면 젤리빈과 젤리곰 2팩이 함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젤리빈 1팩과 젤리곰 1팩이 있어요. 초콜릿과 젤리곰을 합쳐서 4개라면 3개의 초콜릿바가 있습니다. 엘루는 마법의 숲에 사는 요정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경로를 날아서 호수로 갑니다. 어느 금요일 호수로 날아가다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다른 생물들을 만났어요. 엘프 2명, 요정 3명, 그리고 정원 요정 1명. 몇 명의 요정이 그 금요일 아침에 호수로 가고 있나요? 엘로 혼자예요. 다른 요정들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릴리와 델라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두 소녀 모두 학교에서 역사 시험을 망쳤고 엄마는 주말 내내 공부하도록 시켰어요. 한낮에 메가담스 부인은 자매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릴리와 델라를 보세요. 누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델라예요. 델라가 읽고 있는 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물리학이에요. 엄마 발소리를 듣자마자 가장 가까운 책을 움켜잡았을 거예요. 한 부유한 여성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 하나에 체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열쇠를 받았을 때 가방이 도난당한 것을 알아챘어요. 경찰은 3명의 주요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콜린스 씨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아요. 난 부자예요. 20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존스 부인이 말했어요. 방금 호텔로 돌아왔고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미스 부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아요. 이미 물건이 너무 많아요. 콜린스 씨는 수상해 보여요. 호텔이 18층밖에 없어서 20층에서 살 수 없어요. 엠버는 게임쇼에 참가했고 우승했어요. 3가지 특별한 상품을 받았어요. 지방시 가방, 아르마니 선글라스, 그리고 포르쉐.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진품과 가짜를 구분해서 상품을 직접 선택해야 돼요. 올바른 상품을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2개의 지방시 가방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예요. 엠버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요. 로고가 정확해서 원본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겉보기에는 똑같은 2쌍의 선글라스가 있지만 한 쌍만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진품 선글라스입니다. 어느 것일까요? 정확한 로고가 있는 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포르쉐예요. 여러분이 로고를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잘했어요. 레이첼이 아침 일찍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전 박물관에서 일해요. 어제 제가 몇 권의 고서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조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전이 일어났어요. 전 촛불 몇 개를 켜고 일을 계속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책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앤더슨 형사는 이 여자를 거짓 신고로 체포했어요. 왜죠? 정전이 되었다면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행이 털린 후 경찰은 공원에서 돈이 든 가방을 발견했어요. 선인장 사이에 놓여 있었죠. 경찰관들은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은행 강도가 누구였는지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누군지 알겠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예요. 그 사람만 긁힌 자국이 있어요. 선인장이 남긴 게 틀림없어요. 브라운 형사는 한 남자가 옷가게에서 나가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비싼 장갑을 훔쳤다고 반면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제 장갑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그 남자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는 이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어떻게요? 남자는 이 장갑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둘 다 같은 손이었거든요. 10대 2명이 있는 한 가족이 해변으로 휴가를 갔어요. 거의 해변에 있는 작은 방갈로에서 지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작은 아들이 실종됐어요.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남자의 가족들에게 보라고 불렀어요. 아마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실종에 누가 배우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데는 10대 아이 엄마는 잠깐 본 걸로도 충분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실종된 아이의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요. 마이클이 체육관에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잠겨있는 방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 옆에는 키보드가 달린 컴퓨터가 있었어요. 화면에 수수께끼가 있었죠. 마이클이 정확한 답을 입력하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그 수수께끼는 이랬어요. 이것은 한 명의 사람을 둘로 만든다. 이것은 무엇일까? 마이클은 정확한 단어를 입력했고 문이 열렸어요. 그는 불려났죠. 정답이 뭐였을까요? 거울이에요. 토마스 데이비스 경찰 형사는 겨울 저녁에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몰래 나가는 걸 봤어요. 그는 2개의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형사는 그가 강도란 걸 알아차렸죠. 형사는 낯선 사람을 뒤쫓았지만 모퉁이로 돌자 사라졌어요. 토마스는 범인이 이 집들 중 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어떤 집이죠? 왼쪽에 있는 집은 아니에요.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른쪽 집으로 이어지는 눈에는 발자국이 없어요. 그 뜻은 꽤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가운데 집이 남네요. 올리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모두 올리버의 이웃이었어요. 아멜리아는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걷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헨리는 자기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제이콥은 자기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지난 3시간 동안 목욕을 했었다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의 손을 보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차를 수리한 제이콥과 그림을 그리던 헨리가 이렇게 깨끗한 손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하지만 장갑을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소피아의 손과 손가락에는 주름이 없어요. 하지만 욕조에서 3시간이 있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피부 반응일 텐데요. 건물을 완성하려면 벽돌이 몇 개 필요한가요?
하나만요. 마지막 거요. 한 남자가 중고차를 사고 싶어 했어요. 1,000만 원짜리 멋진 차를 발견했죠. 그는 그걸 구입했지만 땡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10,000,000을 내는데 땡전 한 푼을 낼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확인해 봅시다. 숫자 4만으로 어떻게 45를 쓸 수 있죠? 44 더하기 44분의 44. 네이슨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저녁 늦게 집을 몰래 빠져나갔어요. 이 10대는 자기가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가족 모두가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네이슨이 자정에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기를 하기로 했죠. 네이슨이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네이슨을 먼저 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집안일을 안 해도 돼요. 잠들지 않으려고 네이슨의 아빠는 TV를 켰어요. 그 10대 할아버지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네이슨의 엄마는 자기 방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죠. 때가 되면 누가 먼저 네이슨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이슨의 엄마요. 엄마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질 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대기업 사장이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자기 직원 중 한 명인 빅토리아가 비밀 정보가 든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경쟁자들에게 팔려고 했었어요. 경찰이 빅토리아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 여자는 영장 없이는 경찰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은 모든 필요한 서류를 챙기러 나와야 했어요. 경찰이 다시 왔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차를 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이 여자를 체포했어요. 경찰은 그녀의 차와 옷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 형사들 중 한 명이 빅토리아가 메모리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경찰이 처음 그녀를 방문했을 때 이 여자는 머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빅토리아는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메모리 카드는 똥머리 안에 있어요. 마틴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 운전할 때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중 한 명은 마틴을 짝사랑하는 여자 모니카였어요. 마틴은 또 자기 친구인 샘, 그리고 얼어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노부인을 봤어요. 안타깝게도 마틴은 2인승 자동차를 타고 있었죠.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차를 샘에게 빌려주고 자기는 좋아하는 여자와 버스 정류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샘이 그 할머니를 태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틴은 모니카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화재 중에 은행이 털렸어요. 경비원은 경찰에게 돈이 든 가방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상구 바로 앞에서 신발끈은 묶어야 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머리를 맞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돈이 없어졌어요. 경비원은 왜 체포됐죠? 모든 비상구는 바깥쪽으로 열려요. 아담스 형사는 햇빛 아래 점심을 먹기 위해 공원에 나왔어요. 하지만 분수 주변을 뛰어다니는 세 남자의 눈길이 끌렸어요. 저마다 소리치고 있었죠. 도둑! 도둑 잡아요! 감정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가 진짜 도둑이죠? 그래서 계속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 남자들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어요. 아담스 형사는 바로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겠나요? 만약 세 번째 남자가 도둑이라면 두 번째 남자는 그를 잡기 위해 돌아서기만 하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첫 번째로 뛰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죠. 누군가 대도시의 은행을 털었어요. 경찰 형사가 주요 용의자를 찾아갔어요.
전 이번 주 내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3일 동안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음식도 필요 없었어요. 제 냉장고는 꽉 찼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라고 용의자가 말했고 진짜로 냉장고를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를 체포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우선 테이블 위에 있는 방이 신선해 보여요. 게다가 만약 그 남자가 벌써 3일 동안 안에 있었다면 냉장고는 그렇게 가득 차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소방차는 보통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잘했어요. 자, 이 그림은 어때요? 겨울에는 나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상한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축구공을 쓰고 있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둘은 같은 날에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둘은 다른 시간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서는 이미 다음 날이었죠. 잭 선장은 작은 속임수로 수천 척의 배를 강탈한 악명 높고 무시무시한 해적이었어요. 그 속임수로 모든 나라의 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아무 문제 없이 그걸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어떤 속임수였을까요? 잭 선장은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검은 깃발인 해적기를 사용하는 대신 근처에 있는 배에 나라의 국기를 올렸고 그래서 바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났을 때 한 남자가 9층 건물에 있었어요. 그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아무 부상도 입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남자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을 때 1층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 한 명은 미래에서 왔어요. 누군지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주의를 잘 기울여 보세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 공원에서의 평범한 소풍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시간여행자예요. 누구죠? 팔에 USB 포트가 있는 남자요. 이 파티에는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그들을 찾는 거예요. 쇠사슬 갑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요. 불쌍해라. 이 금속 안에서 온통 땀 흘리고 있을 게 분명해요. 마크가 지하실에 갇혔어요. 창문은 없었고 문자 조합 잠금 장치가 있는 문만 있었어요. 그에게 아마 힌트가 될 만한 건 구석에서 발견한 쪽지일 거예요. 암호는 뭘까요? 마크가 간신히 지하실에서 빠져나왔어요. 암호는 스마트였어요.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알파벳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T에서 세 글자를 더하면 S, N에서 한 글자를 빼면 M. 이렇게 하면 돼요. 리사는 아침에 일어나 지갑에서 꽤 많은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남편은 출장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녀의 세 자녀들 중 한 명일 거예요. 17살 된 딸 카렌, 15살인 아들 크리스토퍼, 또는 12살 된 아들 데이빗일 거예요. 리사는 아이들에게 전날 저녁에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카렌은 머리가 아파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어요. 크리스토퍼는 제일 친한 친구 릭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은 축구 연습이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리사는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은요? 크리스토퍼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겨우 15살인데 클럽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멜라니는 동료인 마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멜라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주인은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둘이 먹을 참치도 요리했어요. 멜라니는 물고기를 반으로 자르고 이 둘은 각각 자기 몫을 먹었어요. 얼마 후 마리아가 창백해져 의식을 잃었어요.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던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은 마리아를 독살하려고 한 혐의로 멜라니를 체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두 여자는 같은 요리를 먹었잖아요. 그 독은 멜라니가 생선을 자르는 데 사용한 칼의 한쪽에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리아에게 준 참치 조각에만 독이 있었던 거예요. 5는 25,000원, 그리고 25는 50,000원이에요. 만약 255를 사면 75,000원을 내야 해요. 여러분이 구매한 것은 무엇이고 이 한 아이템의 가격은 얼마죠? 여러분은 문 번호를 사고 있어요. 한 자리에 25,000원이에요. 여러분은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끔찍한 폭풍에 휘말렸어요. 어느 순간 머리를 돛대에 부딪혀 의식을 잃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친절해 보이지 않는 현지인들로 둘러싸여 해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알고 보니 이들은 외부인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었어요. 여러분을 타란툴라로 가득 찬 동굴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노란 정갈로 가득 찬 구덩이에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배고픈 사자들을 만나도 돼요.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타란툴라를 선택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에겐 무해해요. 미셸은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위험한 범죄자가 몰래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안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미셸은 어떤 엘리베이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미셸은 2번째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야 해요. 범인이 방금 건물에 들어왔으니 위층에서 왔을 리가 없어요. 몇 시간째 운전 중인데 아직도 문명의 흔적은 없네요. 결국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여러분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뭘 살 돈도 없어요. 갑자기 길가에 4개의 문이 보여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식수가 충분해요. 2번째 문 뒤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3번째 문 뒤에는 편안한 침대가 있는 아늑한 호텔방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 문을 열면 현금 더미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먼저 열 건가요? 여러분이 열어야 할 첫 번째 문은 차문이에요. 아침에 폴은 집 밖으로 나가 정원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거기에는 석탄 몇 조각, 당근, 그리고 목도리가 놓여 있었죠. 폴의 집 주변에는 울타리가 있어서 그 물건들을 거기에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잔디밭 한가운데에 나타났을까요? 밤에 따뜻해서 거기에 서 있던 눈사람이 녹았어요. 루카스 브라운 형사는 점점 더 많은 절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롱로드 대학에 초대됐어요. 일주일 만에 3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죠?
브라운 형사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토마스는 저는 그날 없었어요. 차로 여동생을 음악 수업에 데려다 줘야 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아만다는 전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라이언은 전 이번 여름에 부모님과 덴마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 모두를 네덜란드어 배우는데 보냈던 거예요. 루카스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라이언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어를 사용해요. 네덜란드어는 네덜란드의 공용어예요. 4명의 죄수들이 미술 수업을 들었어요. 그들은 매주 월요일에 공부를 했어요. 간수들은 그들을 미술실로 안내했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죄수들을 수색했어요. 모든 죄수들은 자기 미술용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자기들 감방 안에 보관했었어요. 문제는 이 중 누가 탈출 확률이 높은가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답은 이 죄수예요. 미술용품을 옷을 초록색으로 칠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간수 같아 보일 거고 감옥에서 몰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범죄자들이 비밀 금융 정보를 얻기 위해 3명의 은행 직원을 납치했어요. 은행원들은 바닥 높은 곳에 창문 하나만 있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이 중 적어도 1명은 탈출해서 경찰에게 경고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서로의 어깨 위에 섰었지만 위에 있던 남자의 손은 여전히 창문에 닿지 않았어요. 탈출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중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위에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팔이 더 길기 때문에 창문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블레어는 역사박물관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입니다. 한 수상한 남자가 고대 족자 3개를 가져와서 감정을 요청합니다. 그가 페루 여행 중에 구한 거라고 해요. 이 족자 중 하나만 가짜가 아닙니다. 어느 것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첫 번째 족자는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속 하늘에 현대적인 항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입니다. 세 번째 족자는 인쇄물이에요. 영어로 스톡 포토라고 쓰인 워터마크가 보이시나요? 따라서 두 번째 족자만이 진짜예요. 블레어는 진품 족자를 더 잘 연구하기 위해 연구실로 가져갑니다. 이 방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이 미라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어요. 블레어는 이 족자가 보물지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구실에 불이 30초 동안 꺼졌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족자가 사라졌어요. 블레어는 동료 3명에게 묻습니다. 로자문드는 불이 너무 갑자기 꺼졌어요. 꽃병을 복구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어요. 니콜라스는 말합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자판기 근처에 있었어요. 자판기가 내 돈을 먹고 땅콩을 주지 않았어요. 케빈이 말하길 지난 20분 동안 발코니에서 명상을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니콜라스예요. 그는 자판기가 땅콩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뭐죠? 로자문드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은 모두 멀쩡해요. 도둑들은 족자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블레어는 핸드폰에 사진을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보물을 가장 먼저 찾기 위해 페루로 가는 중입니다. 이 3사람은 전용기를 가지고 있고 블레어를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중 1명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남자는 탈주범입니다. 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의 비행기는 앞 유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블레어는 첫 번째 조종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블레어는 지역 고고학 탐험 캠프에 도착합니다. 빨간 천막 안에 책임자 빌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블레어는 돌아다니다가 이 세 개의 빨간 텐트를 발견합니다. 빌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텐트 주변의 모든 발자국은 동물 발자국이에요. 이 텐트는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세 번째 텐트에 빌의 이름을 썼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웃 텐트를 가리키는 화살표도 있어요. 그러므로 빌은 두 번째 텐트에 있습니다. Hello. 블레어는 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만약 이 고대 테피스트리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걸 도와준다면 내가 도와주죠. 블레어가 이 미스테리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세 번째 조각만 완벽하게 맞아요. 블레어와 빌은 보물을 찾기 위해 이 지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길이 꼬였어요. 이 세 가지 경로 중 어떤 경로가 올바른지 결정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경로만 통해요. 빌과 블레어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보물이 있는 무덤으로 통하는 세 개의 터널이 있어요. 귀여운 엄마 호랑이가 첫 번째 터널 안에서 새끼들을 품고 있어요. 두 번째 터널에는 수천 마리의 도마뱀과 전갈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터널은 1년 동안 굶은 배고픈 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세 번째요. 쥐는 먹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죠. 두 사람은 넓은 복도에 도착했어요. 불행하게도 모든 보물은 이 문 뒤에 잠겨 있습니다. 문을 여는 방법을 알 수 있나요? 문에는 5개의 서로 다른 기호가 있는 3개의 바퀴가 있어요. 고대의 암호 자물쇠예요. 여기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거예요. 저기 있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당 기호를 찾아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나뭇잎은 나무, 눈은 사람, 물은 컵. 블레어와 빌은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곳에는 보물이 없고 조각이 있는 돌 3개만 있어요. 이 미스테리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돌에는 이끼와 덩굴 식물이 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둘은 그 돌을 옮겨서 저기 있는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해요. 마침내 블레어와 빌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3가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천장에서 유독성 산이 떨어집니다. 만약 돌을 부식시킬 수 있다면 아마 사람에게도 위험할 거예요. 뱀 한 마리가 금화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상은 움직여요. 갑자기 좀비 조각상이 블레어와 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은 도망쳤고 탈출할 수 있는 3개의 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은 불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방 안에는 역겨운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은 기계 덫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빌은 횃불을 들고 있어요. 바퀴벌레는 불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불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마침내 블레어와 빌은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여긴 뭔가 잘못됐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나무를 보세요. 사과가 오렌지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 바위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또한 빌의 그림자는 오른쪽에, 블레어의 그림자는 왼쪽에 있어요. 블레어와 빌은 캠프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그 보물 사진을 지역 당국에 보내려고 해요.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매우 느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먼저 샤워를 하기로 합니다.
잠시 후 블레어가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전화기를 훔쳐갔어요. 그녀는 근처에 서 있는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디에고는 저녁을 요리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증인이 여러 명 있어요. 빌은 말했어요. 당신 직장에서 온 경쟁자들 아닐까요? 경비원들에게 캠프 주변의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게요. 그리고 마야가 말했어요. 5분 전에 당신 텐트에서 나오는 남자의 실루엣을 본 것 같아요. 누가 전화기를 훔쳤을까요? 빌은 전화 통화 중이에요. 하지만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다른 것이 진동합니다. 블레어는 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그는 그녀의 차에 수면제를 탔어요. 블레어는 소름 끼치는 지하실에서 정신이 들었죠. 빌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올바른 문을 선택한다면 보내줄게요. 블레어 앞에는 자유로 통하는 문이 3개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고릴라 가죽이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악어가 있는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냉장고예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나 얼음으로 변할 거예요.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블레어는 세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을 통과하기만 하고 거기서 밤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블레어는 정글을 헤매다가 마침내 길을 찾습니다. 세 사람이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명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블레어가 이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진짜 인간이기에는 너무 투명해요. 유령이에요. 이 여자는 멋진 차를 가지고 있지만 뒷자리에 사악한 괴물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어는 귀여운 라마가 있는 이 트럭 운전사를 믿어야 합니다. 블레어는 경찰서에 도착해서 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립니다. 몇 시간 안에 빌은 체포됐어요. 블레어는 감옥에 갇힌 빌을 만나러 갑니다. 블레어는 그가 오늘 밤 감방 동료들과 함께 탈출할 계획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떻게일까요? 그는 벽에 암호화된 명령을 그렸어요. 이 암호의 뜻은 오늘 밤 탈출입니다. 마침내 블레어는 편히 쉬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아름다운 장소를 봅니다. 운전사에게 멈춰달라고 하고 이 2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진은 동일한가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블레어는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료인 케빈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블레어는 구급차를 부릅니다. 의사는 케빈이 독살됐다고 해요. 경찰관은 케빈이 의식이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3명에게 질문합니다. 니나, 크리스, 데이지요. 범죄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관은 목격자 중 1명을 체포합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데이지예요. 케빈은 단서를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기 전에 데이지 꽃을 손에 쥐었어요. 애나는 초콜릿 공장을 운영해요. 애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특별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누구든 5개의 초콜릿 포장지를 1개의 초콜릿 바와 교환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포장지를 모으는데 2주가 걸렸고 77개를 모았어요. 그가 애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초콜릿의 개수는 최대 몇 개일까요? 로버트는 총 19개의 초콜릿을 받을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우선 77개의 포장지는 15개의 초콜릿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2개의 포장지가 남게 됩니다. 새로 받은 15개의 초콜릿바의 포장지를 벗기면 로버트는 15개의 포장지를 3개의 초콜릿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는 남은 2개의 포장지와 새로운 3개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1개의 초콜릿바를 더 얻을 수 있어요. 15 더하기 3 더하기 1은 19예요.
헨리는 지구에서 온 우주비행사입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은하의 어떤 행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도시와 시민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헨리는 절박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두 개의 문이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로 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헨리는 현지 언어를 할 줄 모르고 어느 문이 남자용이고 어느 문이 여자용인지 물어볼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현지인 모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모국어만 말할 수 있어요. 헨리가 올바른 문을 찾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문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가 남자 화장실인가요? 라고 물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모의 대답을 기억했다가 내가 남자인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 모가 같은 말을 한다면 헨리가 가리키는 화장실은 남자용일 거예요. 그리고 모가 다른 말을 하면 여자 화장실이에요. 9개의 사탕이 상자 안에 있어요. 9명의 사람들이 9개의 사탕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사탕 1개가 아직 상자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주 간단해요. 마지막 사람이 사탕을 상자째 가져갔어요. 그러면 상자 안에 사탕 1개가 남아있게 되죠. 추운 밤 4명의 친구들이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모두 1개의 우산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우산은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4명 모두 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에리카와 짐이에요. 짐은 왜 그녀를 밀었을까요? 둘은 영화를 찍고 있어요. 창문에 비친 저 카메라맨 보이세요? 빌리는 친구들을 위해 내기 게임을 준비했어요. 규칙에 따르면 빌리는 어두운 상자 안에 2개의 사탕, 노란색과 빨간색을 줄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빨간 사탕을 고른다면 5,000달러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노란 사탕을 고른다면 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리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는 상자 안에 노란색 사탕 1개와 빨간색 사탕 1개 대신에 노란색 사탕 2개를 넣었어요. 빌리의 친구 웬디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내기에서 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웬디의 차례가 되었고 웬디는 5,000달러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웬디는 사탕을 하나 골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노란색 사탕을 꺼내서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빌리는 첫 번째 사탕이 빨간색이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니나는 스피드 데이트에 나가서 3명의 잘생긴 남자들을 만났어요. 다음날 3 남자가 모두 니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니나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브래드는 니나에게 그 식당에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어요. 게다가 꽤 무례하고 일방적이에요. 니나는 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의 집에 혼자 가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빗을 선택해야 해요. 착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네요. 에이미는 2개의 끈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끈의 한쪽 끝에 불을 붙이면 타는데 정확히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2끈을 사용해서 에이미가 45분을 측정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끈의 양쪽 끝과 두 번째 끈의 한쪽 끝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30분 안에 첫 번째 줄이 완전히 타버릴 거예요. 남은 15분을 측정하기 위해 두 번째 끈의 다른 한쪽에 불을 붙여야 해요. 끈이 완전히 연소되면 45분이 지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그는 왕과 왕비를 위해서 7일 연속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연에 대한 답례로 하루에 금괴 7분의 1을 지불받기로 했어요. 아담은 선불금을 받지 않아요.
그는 매일 지불을 요구합니다. 금괴의 7분의 1이죠. 아담에게 매일 지불할 수 있도록 금괴를 자르는 가장 적은 횟수는 몇 번일까요? 두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줍니다. 둘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주고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셋째 날, 아담에게 전날 받은 7분의 1을 지불해요. 넷째 날, 아담에게 금괴의 7분의 4 조각을 주고 7분의 1과 7분의 2를 거스름돈으로 받습니다. 다섯째 날, 아담에게 금괴 7분의 1을 줍니다. 여섯째 날, 7분의 2 조각을 주고 거스름돈으로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아담에게 마지막 7분의 1 조각을 줍니다. 제니와 샘은 그림 같은 경치의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텐트를 쳐야 했는데 세 군데에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숲속, 들판, 그리고 호수 근처예요. 어느 장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들판이에요. 야생동물들은 숲에서 살아요. 호수가 안 되는 이유는 저기 덤불 속에 좀비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이웃은 아닐 거예요. 조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서 조지를 자신의 성으로 텔레포트 시켰어요. 조지는 3개의 문 중에서 골라야 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 화난 공룡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 있는 방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조지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제리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있는 사과의 수는 매주 2배가 됩니다. 30주가 지나면 나무는 완전히 과일로 뒤덮여요. 그 나무가 오렌지로 절반이 덮이는데 몇 주가 걸릴지 추측할 수 있나요? 오렌지는 사과나무에서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사과로 덮이는 데는 29주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사과의 수는 매주 2배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태평양에 섬이 있어요. 섬에는 집이 있어요. 집 한가운데에 물 한 잔이 있어요. 물컵 안에 동전이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글자 평이에요. 해리는 파티에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4명 있었어요. 그중 한 명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자의 손을 보세요. 좀비예요. 두 번째 여성은 목에 흡혈귀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언제든지 흡혈귀로 변할 수 있고 데이트를 망칠 수 있어요. 네 번째 여자는 유령이에요. 그래서 해리는 세 번째 여자에게 말을 걸어야 해요. 토마스 형사는 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발 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차 뒷좌석에 지갑을 뒀는데 신호등에서 멈추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제 지갑을 낚아챘어요. 토마스 형사는 도로를 질주해서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홀리를 보고 그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어요. 어떻게요? 홀리는 문이 2개 달린 차를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둑이 뒷좌석에서 뭔가를 훔칠 수 있죠? 집이 3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이상해요. 어느 집이 이상한지 알 수 있나요? 발자국을 보세요. 첫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을 드나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드나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집의 경우 발자국이 한 방향으로만 있어요. 안으로 향하고 있죠? 사람들은 들어가긴 해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 지저분한 바닥을 보세요.
이 전선들을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노트북의 수는 몇 개일까요? 3번 연장선은 망가졌어요. 2번은 콘센트 중 하나가 파손되어 있어요. 4번은 콘센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무용지물이에요. 6번은 케이블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요. 1번 연장선을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2번 선을 첫 번째에 연결해요. 이렇게 하면 1번의 콘센트 2개를 사용하여 노트북 2대를 충전할 수 있어요. 2번 연장선의 콘센트 하나는 5번 연장선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이제 2번에 2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고 5번 연장선에 4개의 콘센트로 모두 6대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개의 콘센트가 사용될 거예요. 간단해요. 데니와 다이아나는 부부예요. 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데니가 2걸음을 걸을 때마다 다이아나는 3걸음을 걸어야 해요. 만약 둘 다 오른발로 시작한다면 왼발이 동시에 앞에 오기 전에 몇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밑에 있는 5글자로 된 영어 단어예요. 첫 글자를 떼면 난 여러분 위에 있어요. 두 번째 글자를 떼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됩니다. 난 누굴까요? 어때요? 이 수수께끼를 풀었나요? 체어예요. 참 잘했어요. 루시와 가장 친한 친구들 릴리, 조이, 론다는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루시는 간식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릴리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론다는 나는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어. 갑자기 조이가 릴리를 베개로 때렸고 릴리가 쓰러졌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조이는 론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릴리를 일부러 베개로 아주 세게 때렸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둘 다요. 이 방에는 베개가 없습니다. 영화를 본 후 친구들은 점괘판을 갖고 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가수의 유령을 불러냈어요. 그때 갑자기 점괘판에 화살표가 움직이더니 이런 글자를 썼어요. 다 나만남 3일이 날살. 루시와 친구들이 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설날이 3일 남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정체 모를 일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릴리는 모두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귀여운 사진들을 잔뜩 찍었죠. 하지만 갤러리를 다시 살펴보고 다들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이 사진에는 4명의 친구들이 모두 있네요. 이걸 누가 찍은 거죠? 루시는 친구들에게 이제 잠을 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왜일까요? 거울이 소름 끼치는 그림자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네요. 결국 루시는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침실에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 있는 소파를 선택했습니다. TV가 켜져 있어서 약간 마음이 놓였어요. 한밤중에 그녀는 침실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서 서둘러 친구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누가 밖을 배회하고 다녔는지 맞춰볼 수 있으시겠어요? 릴리요. 머리에 나뭇잎이 붙어있네요. 다음날 루시, 론다, 릴리는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걱정이 많아 보여요. 왜일까요?
조이 책상이 비어 있어요. 조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보세요. 루시가 조이의 이름이 적힌 커피잔을 들고 있어요. 조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루시, 론다, 릴리는 조이의 집에 갔습니다. 조이는 침대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조이는 창문을 암막 커튼으로 가려뒀어요. 그리고 귀와 치아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뱀파이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릴리는 남아서 조이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론다는 루시에게 자신의 숙모 베라를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베라는 다양한 물약을 파는 마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베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치유의 물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재료가 필요해. 첫 번째 재료는 이거야. 나를 만날 때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면 가고 녹색에서 멈춰. 재료를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수박입니다. 두 번째 재료를 얻기 위해 베라는 론다와 루시를 자신의 체리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론다는 체리 8개, 루시는 13개, 베라는 14개를 골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과를 몇 개나 모았을까요? 0개요. 사과는 체리나무 정원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베라는 루시와 론다에게 3번째 재료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요. 이 친구들 좀 도와주시겠어요? 맨, 드래곤, 렛, 만드라고라입니다. 만드라고라는 마을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베라는 루시와 론다에게 이 재료를 찾아 가게로 가져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론다가 정원을 뒤지는 동안 루시는 그 집을 더 자세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판스스으라는 이상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았어요. 그녀는 그 큰 문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루시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많은 흡혈박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루시는 미친 듯이 문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문에 지판 으스스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외쳤고 문이 열렸습니다. 루시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곳의 진짜 이름은 으스스한 집이었습니다. 론다는 정원에서 3개의 뿌리 채소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오직 하나만이 만드라고라였어요. 론다가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만드라고라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셔도 다른 식물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당근이고 이건 순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만드라고라일 거예요. 루시와 론다는 이 으스스한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풀 속에 숨겨진 덫을 밟아서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자유를 찾게 해줄 터널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널에서는 불을 뿜는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두 번째 터널에는 블랙홀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터널 곳곳에는 거대한 선인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선인장의 즙은 모든 사람에게 유독했어요. 루시와 론다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요. 보세요. 이 선인장에는 가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선인장 즙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베라는 조이를 위해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루시와 론다는 이 약을 조이의 집에 가져갔어요. 조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조이의 부모님은 릴리와 조이가 함께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둘 다 매우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론다는
이런, 둘 다 흡혈귀로 변해버린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얘네를 찾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조이 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노트북을 보세요. 조이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기차표를 산 것 같아요. 루시와 론다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에는 이 다른 4명의 승객도 타고 있었어요. 이 승객 중 한 명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이 여자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머리 받침대 아래로 얼굴을 숨기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불이 꺼져서 승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승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내 가방을 훔쳐갔어요! 루시는 즉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요. 의자 밑에 화장품이 놓여있고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가방의 내용물을 자신의 배낭에 넣고 나서 그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진 거예요. 론다와 루시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조이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집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집에서는 이 할머니를 만났고 두 번째 집에서는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할머니는 할로윈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마침내 루시와 론다는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조이의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목에는 뱀파이어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이와 릴리가 튀어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이가 날카롭고 귀도 뾰족한 모양이었어요. 이들은 친구들을 물려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론다는 웃기 시작하더니 장난치지 마, 그냥 놀리는 거지 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울이 조이와 릴리를 비추는데 두 사람이 반사되고 있네요. 진짜 뱀파이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할로윈 장난이에요. 조이는 뱀파이어 화장을 지우기 위해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샤워헤드에 물감을 부었고 물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조이는 루시, 론다, 릴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루시는 빨래를 하고 나서 키위잼을 만들고 있었어. 타버릴 수도 있으니 지금 가야겠다 라고 했어요. 릴리는 내가 들어가기 직전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 무슨 일이야? 이 초록색은 다 뭐야? 라고 했어요. 론다는 나는 수학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고 있었어. 조용히 좀 해줄래? 라고 했어요. 누가 조이에게 장난을 쳤을까요? 릴리가 방금 머리를 감았다고 했지만 마른 머리를 따았네요. 게다가 그녀는 목욕 가운 속에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꽤 수상한 패션이죠. 론다는 릴리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풍선과 컵케이크 종이컵을 준비해서 풍선에 물을 채우고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면도 크림을 조금 올리고 스프링클스로 장식을 했습니다. 진짜 컵케이크 같은 모양이네요. 론다는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친구들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론다는 컵케이크를 진짜 컵케이크와 함께 접시에 놓고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릴리, 루시, 조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컵케이크를 발견하고 먹어보기로 했어요. 누가 가짜 컵케이크를 가져갔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조이요. 진짜 크림은 이미 녹았지만 면도 크림은 여전히 완벽한 모양입니다. 조이, 론다, 릴리, 루시는 할로윈을 즐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마이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녀들은 트릭 올 트릿을 외쳤습니다. 마이크는 내 수수께끼를 풀면 사탕 대신 다이아몬드를 줄게
라고 했어요. 당신은 항상 과거의 나를 찾을 것입니다. 나는 현재에 창조될 수 있지만 미래는 결코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4명의 친구들은 각각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받았습니다. 마이크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답은 역사입니다. 친구들은 동네 할로윈 파티에 갔습니다. 파티의 호스트는 암호 없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호스트는 친구들의 코스튬이 마음에 들어서 이들에게 작은 힌트를 주었습니다. 나는 조개를 먹습니다. 저는 바다에 살아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팔은 5개예요. 나는 무엇일까요? 곧 조이, 론다, 릴리, 루시는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암호가 무엇일까요? 불가사리입니다.